자,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바로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표가 됐는데 200명 초반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확진자 좀 줄었다고 해서 시장은 긍정적이지는 않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 지표가 자꾸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마냥 행복하게 좋게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뭐 경제가 안 좋아지든 말든 간에 내 계좌가 수익 나면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뛰어 올라왔어요. 다날 같은 경우라든지 뭐 넷마블 같은 경우라든지 계속 주구장창 좋은 종목들이다,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엔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뭐 좋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뚜렷한 여러분들의 어떤 매수 근거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넷마블과 다날 뛰어오르고 있다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때 좋다고 할 때는 안 사다가 지금 비쌀 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일단 지금 시장 실물 지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계속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요,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 버티질 못하고 싹 다 빠져버리면서 무너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계좌가 손실이 나거나 무너져버리는 현상들도 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들려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을 텐데요. 변동성 장세다. 그만큼 위아래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하루에도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 수익이 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잘만 잡으면이라는 내용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잡으면 바로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을 당하게 되고 내가 샀더니 빠지게 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매매를 꾸준히 해오셨고 그리고 난 매매에 어느 정도 기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수익 챙기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현금 들고 있는 게 사실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주식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로서 현금 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투자로 가는 것이요 무조건 주식을 사야지만 투자고 팔아야지만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식을 했다라는 것은요 계좌를 열고 현금을 들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조차도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방향성을 매수 쪽에 잡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매도 쪽에만 잡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에 잡고 계시는 건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2250포인트 코스피죠. 2250포인트와 위쪽으로는 2450포인트 안에 또 갇혀가지고 약간의 박스권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 조정이 들어갔었던 시장을 했었던 뭐 8월 14일 금요일 빠지기 시작을 했었을 저 당시에도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횡보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 하락세가 만들어졌고 매물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요 위쪽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이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실물 경제가 올라오지 않는데도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저거는 이젠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의 과열, 폭파 직전의 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올라오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현금화를 좀 하시면서 시장에서 잠깐 탈출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종목을 너무 고가에 잡았다라고 하신다면은 물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시간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회비용 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이 지금은 보면은 뜬구름 잡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사실 KEC라는 기업도 나쁜 기업은 아닌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함께 상한가가 점상 2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상한가 2번 날아가거나 3번 날아가는 기업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좋다고 생각해서 뭐 신풍제약처럼 다시 올라오니까는 다시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게 되거나 고점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뢰밭길을 잘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다 또는 종목이 어떻다 뉴스가 어떻다라는 내용보다는 내 계좌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50에서 2450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런 분석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로템이 25,800원에 50%입니다. 네, 현대로템이 25,700원 맞으세요? 네네. 네, 비중은 50%이시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거기 37,000원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만큼 내렸는데. 네. 어떻게,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볼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좀 매수가가 높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주가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로템을 25,700원에 매수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전망이 없죠, 이거는. 일단 지금 매수하실 때부터 2018년에 3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저건 남북 경협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거든요. 남북 경협으로 했을 때 이제 철도 산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냥 시청자님들께 제일 와닿는다 생각하는데 바가지 쓰였고 사기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살다 보면은 물건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기라던가 바가지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우리 환불 받으려고 하면은 잘 되나요? 아니면은 사람이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손대려고 해봤자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기 당했고 이미 바가지 쓰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철도를 뚫는다라는 어떤 뭐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든지 이랬으면은 사실 저때 급등하고 나서도 뒤에 계약이 있구나 돈을 벌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올라갔을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때 철도 테마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적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있죠. 그러다가 남북 경협이라도 좀 잘 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계약을 해서 엄청나게 뭐 철도를 뚫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철도 깔 거 거의 다 깔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GTX라든지 또는 이제 저 강원도 쪽에 해안저 도로 옆을 따라서 다니는 이제 그쪽에 철도 짓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이제 철도 깔 만한 곳도 많이 없어졌고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엄청난 계약금을 받아오긴 힘들어요. 그런 말을 결국 급등을 하거나 상승을 해서 시청자의 본전가까지 가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북 경협이 일어나야 돼요. 네. 남북 경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지금 TV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저 청와대 민원 넣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언제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한하고 지금 뭔가 단판 짓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재선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하시거나 뭐 앞으로 어떻게 기대가 됩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남북 경협은 아직까지 이번 정권 안에서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테마는 아니다. 그러니까 들고는 가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남북 경협이 안 일어나면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으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어날 때까지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불확실하니까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 잘못 사면 내가 거의 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수익도 못 나고 돈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투자하실 때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뭐 새로 사고 싶은 종목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남북 경협 일어날 때까지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남북경협주로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 남북경협이 가능성은 있는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더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예,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네네. 예, 87,900원에 10%입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매수가는 87,900원에 비중 10%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향후 전망하고요. 네. 비중 한 10% 가지고 있는데, 예,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은 건지. 아, 싶어서 네네.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랑 매수가랑은 좀 비슷한 가격이신데 이제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해도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한국조선해양을 87,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사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매수 문의가 들어오시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러면은 빠진다고 봅니다. TV에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개인들이 관심 가지는 종목 중에 날아가는 종목 없어요. 그 말은 한번 뺐다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님. 예. 돈이 많아요. 근데 TV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한국조선해양을 사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매수가 막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네. 매수 물량이 많으니까 돈이 막 몇천억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자고요. 그죠? 네네. 네, 그럼 내가 사는 만큼 자꾸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개인들이 자꾸 사서 들고 있는데 시청자님 같으면은 주가를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주겠습니까? 투자죠. 예. 네, 굳이 안 올려주잖아요. 남들 좋은 일을 내가 왜 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짓을 할까요? 주가를 내려가지고 한번 물량을 뺐지 않을까요? 한국조선해양 들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팔 수 있도록. 예, 그렇죠. 흔들어져요. 네, 저 같으면 흔들 것 같아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요즘에 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저는 이 종목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는 아마 75,000원이나 8만원까지 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력이면 난 8만원까지 빼서 괜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물량을 뺏어서 가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역용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종목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뺏어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세력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 밑에서 뭐 하면 돼요? 다시 매집을. 다시 사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저기서 늘리는 게 낫겠죠. 네. 지금 늘리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개인들이 욕심 부릴 때니까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더 사도 되는데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금 LNG선이라든지 조선이 쪽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거의 네네네. 국가에서 살리기 위해서 한 4년, 5년 고생한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빛을 발하면서 LNG선이라는 그쪽에서 수주가 막 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선업황을 향후 상승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LNG선 때문에 수혜를 받기 시작하려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상승세 타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 투자 마인드를 가지시거나 1년, 2년 투자하겠다고 생각해놓고 8만원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한다 해놓고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만 빠지면 다 털릴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네. 제가 이거를 매수하게 된 게 네. 멘토님 방송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네.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종목들 좀 많이 매도를 해놨습니다. 네. 예, 그 상태에서 제가 원흉이었네요. 제가 문제였네요. 제가 이게 살아해가지고 많은 개인들이 사고 있나 봐요. 저평가되어 있는 네. 거를 좀 해서. 네, 맞아요. 저평가기 때문에 예. 아까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게 저는 이걸 저평가로 생각하는 이유가 넷마블 같은 네. 경우도 제가 좋다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올라가질 않고 있다가 지금 급등하고 올라가고 네.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예. 저는 그런 종목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나중을 보는 거죠. 투자는 미래를 위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한국조선해양도 올라올 때까지 가져간다라는 건데 그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 투자하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너는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무조건 사겠어, 가져가겠어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세력이 흔들면 흔들는 대로 밑에 사버리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들이 요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한번 뺄 가능성이 있다. 빼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더 살 기회로 생각하고 75,000원, 뭐 8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좀 장기로 보고 투자하셔라. 저는 그렇게 관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짜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또 장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북 LS를 네네. 34,000원에 25% 들고 있습니다. 네, 13,400원에 비중 25% 맞으세요? 아니, 13,400원이요. 아, 14,300원이요? 네네. 네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아, 네.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언제까지 들고 가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아, 엄청 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봉 LS 14,300원에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가격이 올라온 건 전망이랑은 없어요. 네, 가격이 올라왔으면 전망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앞으로 업황이 이렇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가져가세요가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14,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지금 전망이 좋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전망을 생각하려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전망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자회사국이 부수가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내용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납득이 안 되세요? 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저 7,000원에 있던 종목이 14,000원까지 2배나 올라왔다고요. 다른 이야기도 없고 제가 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거나 실적이 막 엄청나게 2배, 3배를 벌고 있거나 기업이 갑자기 커졌다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2배나 올라갔다고요. 그 말은 여기서 전망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온다든지 자회사가 상장이 되었는데 그걸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든지 뭔가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동차로 알겠습니다. 치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기름 넣고 가다 보니까 대전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기름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네. 예, 그 이야기예요. 대전까지 올라왔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얘가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 호재로 쓸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거기서 올라가려면 새로운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저처럼 솔직하게 지금- 말해주는 전문가가 네. 없어요. 지금 매도 시점이다, 그쪽으랑.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은 이 종목이 전망이 어떻고 저떻고 보다는 내가 지금 매수한 매수가에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해요? 내 계좌가 중요해요? 계좌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내 계좌 잘못 싸가지고 거의 2, 3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얘랑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투자하려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전망을 궁금해서는 안 돼요. 올라오기 전에 궁금했어야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 중에서 사놓고 기다려버리는 게 2년을 기다리더라도 그게 좀 더 좀 재밌는 기다림 아니었을까요? 그죠? 이거는 괜히 고점에 사서 2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 번져놨잖아요. 2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망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라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로 15,000원까지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투자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올바른 투자로 저는 바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5,000원에서 모두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미셀 21,900원이고요. 아, 파미셀이요? 예, 파미셀. 네네네. 파미셀을 매수가가 21,900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향후 전망하고요. 네네. 예,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향후 전망 궁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파미셀을 21,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분도 전망을 여쭤보시는데 어떨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사실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잘 좀 봐주세요. 뭐 전략을 잘 짜주세요. 부탁을 많이 하면서 내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보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 전망 물어보지 말라고 방금 부탁했는데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은 들어주질 않아요. 이게 왜 제가 네. 그러냐면은 파미셀을 네. 매수하셨을 때 뭐 심사숙고는 나름의 심사숙고는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그냥 덜컥 사진 않았을 거고 파미셀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쁜 이야기가 맞나요? 좋은 이야기가 맞나요? 글쎄, 뭐 좋은 이야기가 많죠. 예. 네, 천지백갈이라고 합니다. 부산말로는. 널린 게 네.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파미셀만 검색하면요.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시청자님이 그렇다고요? 공부하고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나쁜 이야기였을까요? 좋은 이야기였을까요? 좋은 얘기. 네, 동전의 있죠. 앞면과 뒷면을 본다면 앞면만 보고 지금 매수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종교가 없어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종교 가진 종교가진 대화를 나눴을 때 나는 종교가 없는 걸 상대방한테 입증을 시키려고 하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종교계하고 과학계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학계는 신이 없다. 종교계는 신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싸우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시청자님은 파미셀에 지금 완전 선동돼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빠져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망이 그런가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봤자 아니 그래도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랑에 빠졌고 이걸 믿고 계시고 여기에 장밋빛 희망을 그리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이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전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그래도라고는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요? 주가가 예, 올라왔을 때 사셨으면 전망이 아니라 그냥 가격에 홀려서 사신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 손해는 보진 않았는데. 예. 다행인 거죠. 천만 다행인 예. 거니까 조상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요? 첫랩 다른 종목은 저희가 지금 봐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네. 파미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네.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이야기밖에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뭐-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략 매도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예. 전략 매도하고 알겠습니다. 파미셀은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의견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네. 되셨다면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략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FNS테크. 네, FNS테크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0%고 가격은 12,860원. 네, 12,860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산 지가 오래됐는데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시죠? 네. 네, 대응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FNS테크를 12,86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가 한 8,000원 정도인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12,800원대 사신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일 좋을 때 사셨죠. 이것도 또. 뭐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사기당하고 오셨거나 바가지 쓰여 오셨거나 하면은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진짜 기다려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가지고 올라올 기업인가 아닌가만 보고 기다려도 되는 기업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비싸게 사면 그런 일들밖에 안 일어난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좀 나름 따끔하게 이야기한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비싸게 사면 좋은 일 절대로 안 생긴다라고 저주 내리는 게 아니라 팩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비싸게 다 사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도 해드릴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실적이 그나마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만 기술적으로 회복을 하고 전망 때문에 올라오거나 좋은 내용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바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매수세가 붙질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얘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예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갈 타이밍까지는 저는 내년 한 말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비싸게 사셨으면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요 종목이 만약에 6,500원이나 6,7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 하시기 전에 시장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탈출하려면 저는 본전 탈출, 그러니까 수익권 탈출이 아니라 본전 탈출을 겨우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적어도 2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루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좀 비우시고 나쁜 기업은 아니고 망할 기업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2년 정도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매니저님을 너무너무 제가 맺고 끊는 데가 아주 그냥 분명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남한테 맺고 끊음이 확실할 때는 좋은데 이렇게 본인이 당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아니 좋다고 좀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매니저님은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뭐 팩트가 이렇다 보니까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손절을 하려니까 너무 손해가 많아서. 손절은 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시간은 남는데 돈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돈은 한정적인데. 2년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네, 2년 동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탈출이 좀 더 쉬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6,000원, 7,000원 할 때요. 네, 전화를 주세요, 그때. 7,000원 이하에서.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밑에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7,000원 이하 떨어지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네, 나 문혜진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길게 보고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6,5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맺고 끊는 상담을 잘 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 강연의 일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오늘 밤일까요? 밤에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했고요. 오후 7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시장에서 재밌고 즐겁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요, 운빨로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따라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실력과 전략과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쌓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쌓여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매매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파미셀 같은 경우 상담을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내가 파미셀 지금 샀는데 다행히 손해는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층 빌딩에서 뛰어놀고 있는 3살짜리 꼬마애가 아직까지 아빠 나 안 떨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 그래, 더 뛰어놓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은 빨리 내려와라, 지금 너 지금 위험하다, 아빠 나 아직 더 뛰어다닐 수 있는데요, 이거랑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다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경인양행 네. 9,200원에 30%. 네, 9,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보니까 기업 실적이 좀 안 좋다고 나오던데 가져가야 될지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경인양행을 9,200원에 매수하셨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은 뭐 보유를 장기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TV 보시면 제가 차트를 띄울 건데요. 차트에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TV에 보고 예. 계시면 보이세요? 예, 예. 자, 장기로 가져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위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검은색 오늘 대각선을 아래쪽이- 딱 보니까.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하겠죠? 네,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우상향하면서 지금 2005년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올라오는 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아무도 손실 안 보고 좋을 텐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의 그 파동이에요. 그죠? 예, 예. 경인양행도 실적이 점차적으로 점점 증가해 왔어요. 그러다가 줄어들 때도 있을 거고 다시 늘어날 때도 있을 거고 하면서 잘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겠죠. 우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경인양행도 그렇게 해왔는데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은 윗자리인 것 같으세요? 아랫자리인 것 같으세요? 제가 빨간 선 그어놨습니다. 좀 윗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 사놓으면 장기로 가져갔을 때 좋은 일이 발생이 될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시간이 거 많이 아니에요? 걸리겠죠. 2009년에 빨간 선 이거 윗자리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게 다시 본전 찾고 올라가는 데까지 5년이 걸렸고요. 2014년에 다시 까만 선 위쪽에 닿았는데 그게 다시 저가에 내려갔다 본전 찾고 올라가는데 2019년 또 5년이 걸렸어요. 지금 물리면 또 2025년까지 본전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럼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빨리 어떻게든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내 시간도 벌고 돈도 아끼는 방법일까요? 아,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기업이 어떻다 이런 뉴스만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사는 가격이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인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차트에 이렇게 나와요. 예. 아시겠죠?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흐름을 읽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면 내려가는 흐름이 있고 인생도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으니 안 될 때 슬퍼하지 말고 잘 될 때 들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잘 될 때 들떠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는 차례라고 보시면 되고 차츰차츰 계속 내려올 텐데 지금 당장은 저점에서 바로 이렇게 또 일직선을 수직으로 꽂아버리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저는 8,500원 선 이상에서 정리를 하는 게 기회비용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를 보고 다시 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8,500원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과 밑으로 무너질 때는 7,600원 이하에서 지금 비중이 30% 많으시니까 비중부터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겠지만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메꾸면 되는데 5년 동안 여기 물려버리면 주식을 못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벌자라는 개념으로 이 종목은 빠질 때 일단은 비중 정리를 하시거나 반등 때 비중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단 탈출해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네, 반등이 나오면 8,500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시거나 하락하게 되면 7,6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종목 수익으로 잘 만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고요. 네네. 26,000원에 43% 보유하고 있어요. 네, 2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3%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했는데 네.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기로 보고 계시는데 목표가 한번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2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3%이신데 장기로 봤을 때 얼마까지 보고 가져가면 될까요? 이거는 얼마까지보다는 장기로 얼마나 보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혹시 자녀 계세요? 자녀 있으세요? 아, 네, 자녀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 자녀 9살이요. 9살. 대학교 갈 때까지 들고 가세요. 아, 대학교 갈 때까지요? 네, 자녀 대학 자금으로 모은다 생각하시고 뭐 보험 가입을 하시거나 뭐 연금을 네. 넣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종목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대학 갔을 때 준다라는 느낌보다 대학 가기 전에 언젠가 한 번쯤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파동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얘도. 네네. 그럼 얘도 한 4만 5천이나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저 정도 올라가면은 내가 생각한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 이상으로 벌었네. 난 11년 11년 정도 애를 위해서 좀 투자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3년 만에 올라왔으니까 팔고 또 자녀를 위해서 자산을 불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네. 대학 등록금 다 뽑고 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멀리 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종목 하나는 잘 고르신 게 네. 한국가스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가고 아마도 큰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대주주가 어딘지 아세요? 네?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가스공사? 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이제 장기 투자하려면 그래도 내랑 오래 갈 그건데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결혼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지나가다가 이 남자 마음에 들어 결혼합시다 하고 바로 식 가는 거 아니죠? 네네. 그만 좀 살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려면 그만큼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네네.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목표가를 정하고 언제 수익 낼까 이런 거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시는 것보다는 오래 네. 가져가도 될 기업인지 아닌지를 좀 분석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이 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여기 그 46.6%를 들고 있는 네. 대주주예요. 아, 네. 어디냐면 정부요. 네. 정부요. 네. 개인 어떤 이름 누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망할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면 장기로 가져가는데 아무 부담 없죠. 그죠? 네, 잠깐 네. 망할 기업도 아니고 장기로 가져가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기업이면은 주구장창 빠져내려가진 않아요. 어차피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가스 결국 한국가스공사 거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매출은 어차피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가가 네. 주구장창 막 내려가서 1,000원에서 다시는 평생 안 올라온다 이런 건 아니고 내려갈 네. 타이밍이 있으면은 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네. 타이밍 전에 더 떨어지면은 겁낼 게 아니라 안 망할 네. 기업이고 자녀를 위해서 멀리 보는 기업이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그 보험도 가입하여갖고 막 매년 이렇게 네, 매월 네. 넣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거를 월납입한다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올라갈 때 지금 왜 얘가 안 올라가냐면 다른 네.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갔잖아요. 아. 반도체 네. 몰려가고 4차 산업 몰려가고 제약바이오 돈 몰려가고 여기 돈이 들어올 턱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 네, 그렇군요. 그쪽에 다 빠져내려가면서 다 물리고 거기서 수익 본 사람들이 결국 이쪽으로 몰려오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시소놀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얘 때를 기다려주면 되는데 시간을 충분히 네. 줍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오늘부터는 네. 목표가 궁금해하실 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내 자녀를 위한 자금으로 네. 가져갈 기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사업하는지도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길게 보시면 그 안에서 5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장기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한솔 케미칼을 네네. 16만 4천 원에 매수했는데요. 네네.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져서 어찌해야 될지 네, 16만 4천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20%.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네. 가격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네. 대응 방법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한솔 케미칼 16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도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방금 전 상담하고 바로 상반되는 종목이죠. 아까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평생 들고 가도 안전한 종목이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지금 주가라는 게 결국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죠? 상식적으로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사는 자리가 꼭지가 아니려고 하면은 절대로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꼭지점에 안 사는 방법은 올라갈 때 안 사는 방법이에요. 네. 지금 올라갈 때 샀으니까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려갈 때는 고점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죠? 네. 어쨌든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으면 잡았지 고점을 잡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한솔 케미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 16만 4천 원 빨간 선 자리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한국가스공사는 바닥에 있었지만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었으면은 얘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름 보세요. 아까는 대한민국 정부였는데 여긴 조동혁 씨가 들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겠습니까? 조동혁 씨가 안전하겠습니까? 네, 정부죠. 뭘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지, 뭘 투자를 할 때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뉴스에 홀려가지고 속아서 비싸게 사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시간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며칠을 주든 뭐 몇 개월을 주든 시간이 좀 지나서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당장 수익 내고 싶어서 네. 올라가는 종목에 눈이 가고 좋다는 종목에 빨리 눈이 가고 누가 수익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막 달려드는 불나방 같아요. 네. 당장 수익 보고 싶다면 지금 그 스피또라고 있어요. 그 동전을 긁는 복권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긁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경각심을 좀 다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네. 여기서 16만 4천 원 매수하셨는데 떨어질 때 방법 없어요. 이런 거는 오래 물리면은 한동안 고생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매수하셨을 때 당연히 물리는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물릴 이유가 네.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내가 물려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 들고 가야 될까요? 정리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겁니다. 고점 매매를 할 때는 장기 보유해서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가져갈까요가 아니라 손절을 칼같이 해야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은 15만 원짜리가 저점 라인 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호가를 보실 수 있거나 차트를 좀 보실 수 안다면 사실은 14만 4천 원짜리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좋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15만 원 이하에서 그냥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15만 원 이하였어요. 네, 15만 원 떨어질 때 15만 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가져갈 만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달팽이처럼 천천히 우리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그런 종목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잠깐 실수가 계속 이렇게 이런 실수 계속해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실수 안 한 사람 없어요. 이거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수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방금 이야기해드렸다니까. 네, 아니,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이거는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4만 원 내려갈 때도 못 팔고 손절 못하고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시간 세워라 내워라 여기에 물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종목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그게 제가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팔아라고 겁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지 말아라고 겁주는 거죠. 네. 이렇게 사지 마세요라고 겁준 거고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기준을 잡고 내가 이 자리까지는 지켜보는데 이 자리가 안 되면은 나 가겠다. 우리 약속 시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친구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반까지 안 와요. 내가 4시까지 안 오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14만 4천 원까지 왔는데 얘가 안 올라가면 난 너 버릴 거야. 이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그 기준에 얘가 어떻나 저떻나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내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시간, 내 돈 그걸 더 지키세요. 네. 그러니까 1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라고요? 지금 기준을 15만 5천 원 잡고 싶으면 오늘 지금 당장 난 지겨워요 하시면 바로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하는 기준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4천 원짜리 이후로 빠질 때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네. 도저히 미련 남으시면 가져가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 무너지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는데 혹시나 조금 더 기다리기 힘드시면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자신만의 기준 가지고 잘 매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C 소프트요. 네, NC소프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5만 원 40%. 네, 85만 원에 비중 40%요. 예. 네, 이제 오늘 현재가가 한 82만 원 정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갑자기 네. 이제 떨어지니까. 네네. 손절을 언제 해야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되는가요? 예. 네, 어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 시점이나 앞으로 갑자기 좀 떨어진. 가격 예, 전략 같은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NC소프트 85만 원에 어제 매수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뭐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좀 초보자라고 볼 수 있죠. 뭐. 네, 몇 년 동안 그냥 사놓기만 하고 잘 보진 않고 공부는 별로 안 하시고 그죠? 그죠. 신경 쓰면 좀 뭐지 않을까.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좀 많이 고치셔야 돼요. 많이 바뀌셔야 되고 많이 공부하셔야 알고 돼요.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저한테 피해 주는 건 없어요.
네, 시청자님 자산엔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맞죠. 네,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잘 못하게 되면 저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고, 남한테 피해주는 건 없는데, 내 가족과 나와 나의 인생과 모든 사람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내 계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거나 할 때, 좀 자신이 없다면 그 돈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차트를 보면서 내가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NC소프트 같은 기업이 지금 뭐 돈 잘 벌어요. 지금 실적도 거의 1조대 가깝게 내고 있고 돈도 정말 잘 벌고 리니지를 통해서 수입이 정말 잘 들어오는 기업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주가가 지금 현재 자리예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살며시 들어보면은 뭐 단타를 원해서 들어오신 것보다는 좀 묻어놓거나 좀 오래 보려고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하셨는데 어제 매수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단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단타도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못한 사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80만 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80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정도까지 봐도 좋지만 저는 그 이상 보거나 장기 보유하는 관점은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로 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80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0만 원 지지가 되면 9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이요. 네네. 25,000원에 20%요. 네, 하나솔루션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래 갖고 있었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팔려면 오르고 팔려면 오르니까 목표를 좀 알고 싶었어요. 언제쯤에 그런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2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행복한 고민이네요. 팔려고 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언제 팔면 좋을까요? 저는 그 행복한 고민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런가요? 네, 팔면 올라간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김태희 씨를 그 가을 동화였나요? 옛날에 영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었죠. 네. 어쨌든 뭐, 그, 천국의 송혜교 씨도 그렇고. 그쵸. 뭐, 김태희 씨도 그렇고, 옛날부터 지켜봐왔는데 저랑 결혼할 줄 알았더니 B 씨랑 결혼하시고. 저는 저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지켜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 하나솔루션이 더 가든 말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내가 파니까 더 간다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팔았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더 간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난 여기서 행복을 느꼈고 또 다른 종목을 또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솔루션 투자는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목표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최고가에 팔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목표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지금. 그 언저리, 언저리도 몰라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 지금 계좌에 수익이 나고 있다는 사실은요,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하나솔루션이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는 저도 잘 모르고 시청자님도 잘 몰라요. 예. 저도 기술적으로 지난 과거 흔적을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예. 유추를 하는 것뿐이지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도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면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맞춰드리고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적중률이 이렇게 뭐 100% 안 되고 뭐 80%, 7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투자하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내가 파니까 올라가요가 낫지. 내가 팔려고 어제 팔려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한가 갔어요. 폭락했어요 하면 그 하한가 간 자리에서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팝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팔아요. 예. 절대로 못 팔아요. 절대로요. 예. 그러면 올라갈 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술도 그렇잖아요. 우리 술도 맨정신일 때 내가 여기까지 먹어야 되겠다가 가능하지. 이미 고주망태가 되면 야, 술 더 가져와! 야! 이런다니까요. 2차 가자, 3차 가자. 못 멈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취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예. 좀 제정신일 때가 양봉으로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고 있어. 내가 절제가 가능할 때 절제하는 게 투자인 겁니다. 예. 더 많이 먹어야지. 더 많이 가져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한 잔만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락하기 시작하면 못 팔아요. 그러면 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고 지금 파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 많은 분들이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어떤 종목이 바닥에 있는 거 있으면은 야 이런 거는 바닥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제가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이제 저도 이렇게 회원들하고 매매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여기 7,5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대 여기 다 팔고 치웠는데 여기 25,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예. 전문가도 저 25,000원까지 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까지 올라갈 때 다 못 팔고 우리는 그래 7,000원 사가지고 12,000원 팔았으면 수익 낸 거니까 됐다. 이만큼 또 다른 예, 종목을 예. 매매하지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납득됐죠. 지금 3분의 1 정도 또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올라갈 때가 천천히 매도하세요. 내일 또 올라가면 내일 조금 또 팔고 다음 주까지 좀 예, 지켜보다 예.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가면 그냥 에리 모르겠다 다 팔아버리시고 예. 그리고 예. 다른 종목도 이렇게 하나솔루션처럼 될 종목 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표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 전화 끊고 다른 데 전화해서 하나솔루션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예, 예. 네, 잘 예. 매도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S맥이요. S맥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2,200원에 했고요. 30%. 네, 2,2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얼마까지 갖고 가야 될까 싶어. 어디까지 좀, 목표가. 네, 목표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네, 전문가님 S맥을 2,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분은 목표가를 얼마나로 잡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목표가가 중요한 자리는 아니죠. 지금 네. 이런 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아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급등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김태희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네,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B 씨랑 결혼했고 잘 되고 있고 광고에 너무 이쁘니까 지금 그 찾아가서 고백해서 청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 급등한 거랑 내가 지켜보고 있는 여자가 뭐 결혼하고 잘 살지만 이쁘니까 내가 결혼해야지 청혼해야지 이거랑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급등했으면 내 거 아닌 거죠.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결혼했으면 내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그럼 이번에 빼요? 쟁취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고 미남을 얻고 역시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올라간 걸 용기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좋거나 힘들 때 용기 내서 딱 다가가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이 없거나 아직까지 미혼이거나 그럴 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요. 잘못된 고백 방법, 잘못된 네, 맞아요. 투자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기 후회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후회할 때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프로포즈 준비 다 해놓고 청혼하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말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답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답이 나오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네, 말려드리고 네. 있잖아요. 아유야 지금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네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네. 이런 거는 단기 투자기 네. 때문에 빠지게 되면 바로 손절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빠지는 자리가 사실 2,100원 정도 이렇게 무너지면 5% 정도 손실이거든요. 네. 손절은 5%면은 괜찮은 손절입니다. 아. 네, 그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이 더 네. 중요해요. 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되는 자리를 저는 5%면 충분한 기준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더 감당하실 수 있다면 2,000원 이하로 빠질 때 10% 정도 손실을 각오하시고 투자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은데 손실금은 클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시던지 2,000원까지 지켜보다 손절하시던지는 이제 선택에 맡겨두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 붙지는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또는 2,000원대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손절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